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오브젝트 자료형,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그 동영상이 잘못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야지 했다가 오늘에서야 다시 녹화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전 내용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자료형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왔는데 C샵에는 그 다양한 자료형들이 있죠. 뭐 인트형, 롱, 차, 불, 스트링 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브젝트 자료형은 이런 모든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데이터 형식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런 만들어져 있는 형식뿐만 아니라 사용자 자료형, 쉽게 말하면 저희가 따로 만들 수 있죠. 자료형을 뭐 클래스로 만들 수 있고 뭐 스트럭처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자료형도 모두도 다 요 오브젝트 형식으로 오브젝트 자료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C샵에서 이 오브젝트 형식으로부터 모든 자료형을 상속받도록 만들어놔서 그렇게 편리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오브젝트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오브젝트 형식, 이 오브젝트 자료형은 모든 이런 그 데이터 자료형의 그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개념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보면 못 내리고 여기 한번 예시 코드를 보시죠.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좀 보면 자료형을 다 그냥 오브젝트로 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숫자 소수점도 들어가고 뭐 트루 펄스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스트링도 다 들어가죠. 뭔가가 신기해요. 근데 뭐 에러 로고도 안 뜨고. 그럼 요거를 요 자료형 오브젝트 자료형을 한번 그 유니티에서 로고를 찍어 보면 저 로고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다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형 자료형인데 신기하게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얘 같으면 원래대로라면 인트형, 인티저형, 그리고 얘 같으면 플롯형, 얘 같으면 불린형, 얘 같으면 스트링형,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오브젝트로 잘 됐죠. 그리고 로고까지 찍힐 정도로. 이렇듯이 그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데이터 형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보죠.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지만 이 오브젝트 타입은 참조 타입이에요. 예전에 스택하고 힙 시간에 값 타입 참조 타입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린 적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int a는 5 요걸로 보시죠. 요거에 대한 지금 인티저 타입의 a 변수에다가 5를 저희가 대입했죠.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값 타입이니까 스택 메모리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a라는 변수 안에 5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인티저 형식이 아닌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뭔가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이 오브젝트 타입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스택 영역에 있지가 않고 힙 영역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브젝트 타입의 A 하고 여기다 5 하면 이 A는 이 힙 영역에 있는 이 5의 값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요 참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여러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들을 참조하셔서 조금 더 개념을 익숙하게 익히시길 바래요. 어찌되었건 오브젝트 자료형 메모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위와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 요거 자체를 박싱이라고 해요. 요거 자체를. 무슨 의미냐? 원래대로라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인트형 같은 경우엔. 근데 인트형이 아니고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1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할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트형 타입은, 값 타입은 스택 영역에 바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오브젝트 타입은 여기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1로 넘어가서 이 힙 영역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A 변수에는 이 값이 실질적으로 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5라는 값이 있는 이 힙 영역에 있는 이 5라는 값이 있는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어찌되었건 얘는 단순한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에다가 스택이 아닌 힙에다가 할당하고 그 다음에 주소값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복잡하죠? 이거 자체를 박싱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우면 그냥 여기에 스택 영역에 있는 값을 담아서 힙 영역에 포장해서 할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기서 뭐 값을 포장해서 뭐 일로 가는 게 박싱이라고 뭐 말했는데,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는 애를 다시 일로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애를 다시 한번 일로 갖고 와보죠. 그러면 코드상으로 이렇듯 요 스택 영역에 있는 값을 힙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 힙 영역에 할당하는 것을 박싱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힙 영역에 있는 값을, 이 힙 영역에 있는 요 데이터를, 요 값을 요로 스택 영역으로 갖고 오는 걸 반대로 언박싱이라고 해요. 요 코드를 보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상으로 적어놨는데, 결국엔 여기 지금 이 A에 있는 얘는 주소값이죠. 이 주소값이 가리키는 값을 형변환을 다시 인트형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는 이게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 타입이었으니까 이거를 형변환을 해줘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인트형에 있는, 인티저형에 있는 요 b의 변수값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언박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열어놓는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럼 그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뭔가 좀 복잡하죠.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할당을 하고 뭘 힙영역에다가 갖다 놨다가 다시 이제 뭐 갖고 오고, 제가 여기다 뭐 또 가비지라고도 적어놨는데, 결국엔 나중에 얘를 가리키는 게 없으면, 이 A 같은 경우엔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직은 가비지가 아니지만 지금은 가리키는 게 나중에 이 코드가 쭉 진행돼서 이 스택 영역에 있는 A가 사라졌다고 치면, 가리키는 게 없으면 얘는 결국엔 가비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여기 언박싱에서 이거를 끌고 온다고 했는데,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값을 복사해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언박싱해서 형변환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리키는 A가 사라지는 순간 얘는 힙 메모리에서 필요 없는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가비지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뭐 이런 말도 했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건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타입은 뭐 다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박싱이 되고 이렇게 쓰면 언박싱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박싱이고 언박싱이고 뭐 상관없이, 근데 사실 그냥 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그 프로그래머 우리 입장에선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냥 다 오브젝트 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역시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성능상으로 좋지도 않아요.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박싱 및 언박싱해서 뭐 이상한 말 많은데 쭉 내리다가 여기서 보면 돼요. 값 형식이 박싱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객체가 생성돼야 됩니다. 요 값 형식이죠. 근데 얘가 값 형식이 박싱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객체가 어디에, 여기 힙 영역에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힙 영역에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있던 원래 데이터를
여기다가 넘겨주고 얘는 그 주소값만 갖게 되죠. 그 순서가 요 오브젝트 A equal 5 요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단순 참조 할당보다 20배나 오래 걸립니다. 20배나 느리다고 하죠. 그리고 언박싱 시는 요거였죠. 결국엔 요거였죠.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일로 꺼내는 작업. 이 언박싱 시 캐스팅 프로세스는 할당의 4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애를 일로 갖고 오기 위해선 얘가 일로 갖고 오기 위해선 형변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 자체도 시간이 4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쓰면 작업하기는 엄청 편하지만 결국엔 요거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다 박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능상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혹여나 그 박싱된 값을 언박싱하기 위해서도 성능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을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상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서도 성능상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안 쓰이는걸? 이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자료형의 조성이기 때문에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F11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타입의 클래스가 딱 나와요. 뭐가 많죠? 근데 아까 제가 모든 그 타입의 자료형의 그 부모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클래스를 배웠다시피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이런 메서드들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타입의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형에서 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런 메서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한 4개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toString. 여기 toString 있죠? toString. 그쵸? 아까 제가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타입의 부모라고 했죠? 그래서 잘 보면 저기 오크 클래스가 있고요. new 해서 오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에다가 .toString. 사실 얘는 여기 안에 우리가 toString 이런 식의 따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신기하게도. 왜냐면 우리가 만든 요 사용자 클래스 또한 오브젝트 타입의 그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도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toString 메서드를 안 만들어도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toString 메서드가 있죠. 우리는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toString 메서드를 써보면 example10 플러스 오크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toString에서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지금 클래스명하고 그러니까 스크립트명하고 클래스명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getType.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크 클래스에다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 뭔지 모르겠지만 getType를 했어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걸 갖고 오고 그 타입에 플레임,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with array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상태로 디버그 로그를 찍어보죠.
보시면 타입의 풀네임은 example 11의 oak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is 클래스인지 클래스이면 여기 불 해가지고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true,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다. 이 타입이 지금 클래스 타입인 거를 반환해 줬고요. true로. 여기도 is array, 여기도 불값으로 돼 있죠. 타입이 array니까 뭐 배열이겠죠. 배열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로그를 찍어 보니까 얘는 false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타입에 대한 확인도 가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에 이 get 타입 해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에 우리가 결국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어떤 자료형이든지 간에 이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 get 타입 메서드를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 get 타입 메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크도 이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지만 마찬가지로 get 타입을 써서 이게 어떤 타입인지 이름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클래스인지 배열인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번외로 설명을 드리면 타입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입 오브 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타입 오브 예약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get 타입 메서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얘랑의 차이점은 그래도 조금 더 설명 사실 이게 설명이 끝이 없긴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엔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지고선 인스턴스의 get 타입 메서드를 이용해서 타입을 가져왔다면, 지금 제가 조금 더 번외로 보여드릴 건 요 타입 오브 키워드는 해당 클래스, 그죠? 클래스 이름에서, 인스턴스가 아니죠?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고 찍어보나 안 찍어보나 똑같을 거예요. 요거는 풀네임이니까 똑같을 테고, 요거는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해당 타입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죠. 타입 오브에서 시스템이 인티저 16 한 다음에 이거의 풀네임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두 줄로 해당 타입을 확인한다면 얘는 이렇게 한 줄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그냥 로그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쵸? 아까 전에 봤던 거니까 요 클래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로를 알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타입이 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타입에 관련해서는 리플렉션이라는 C샵의 고급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타입은 나중에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요번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만 가시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여기서 보면 아까 toString 했고 지금 타입했으니까 equal 요거 해보죠.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결국엔 이 메소드는 한번 볼까요? equal이 사실 오브젝트 타입으로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보자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요런 강의 다음이 아마 버추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는 안 드릴게요. 그냥 오브젝트 타입이고 그래서 모든 자료형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버추얼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타입들마다 이 equal을 재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인트형 함수 같은 경우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인티저형에도 보면 equal이 또 뭐 여러 개 있죠. 여기 특히 오버라이드에서 한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요거는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고 결국엔 모든 자료형은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받기 때문에 얘도 equal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qual 함수가 있고 이 equal 함수는 보면 여기 메서드로 매개 변수로 인트형 하나를 뭔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불값을 반환을 해주네요. 근데 이게 equal이니까 이 얘의 값이 얘랑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메서드예요. 값을 비교한 결과를 불형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얘가 인티저 n이 10의 값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넣은 값이 10이니까 아마 얘는
true를 반환을 해줄 거예요. 한번 보죠. 그쵸? true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게임 쪽에서 엄청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요 get 해시 코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설명을 드리자면 해시 코드는 특정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4바이트의 인트형 값을 반환을 해줘요. 그 값이 뭔지는 우린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4바이트의 인트형 값을 반환해준댔기 때문에 그 인트형 값보다 인트형 그 자료 형식보다 큰 데이터의 경우엔 조금 값이 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뭐 해시 충돌이라고도 그러는데 게임 만들 때 뭐 당장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쓰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엔 보면 크게 어려운 코드는 없죠. 쇼트 형식으로 변수 지정하고 각각의 값을 넣었고 로그를 찍어 본 거예요. get 해시 코드에서 a1, a2, a3, a1, a2, a3 보면 a1하고 a3는 값이 같으니까 해시 코드의 값이 같죠. a2만 이 값이 다르니까 해시 코드의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오크 클래스에 대한 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도 각각의 해시 코드를 하니까 다르죠. 이거는 근데 왜 다를지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얘랑 얘는 동일한 값이잖아요. 동일한 값인데 얘랑 얘는 동일한 인스턴스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다른 이유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게임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당장에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배운 내용은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자료형을 대신할 수가 있고 대신 얘를 쓰면 박싱과 언박싱이 발생해서 성능상이 좋지가 않다가 메인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 타입은 이거는 C# 1.0 버전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문법 자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 C# 1.0 버전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운영체제랑 그런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만에 하나 되게 옛날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요 오브젝트 타입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C# 2.0에서 제너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타입의 단점인 박싱과 언박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C# 2.0에서 제너릭 개념이 나와요. 일반화 프로그래밍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브젝트 문법을 알고 넘어가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너릭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있죠. 우리 많이 쓰는 거 뭐 해볼까요? 그냥 뭐 대충 코드 짜보면 using unity engine.ui 이 정도로 하고 이미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컴포넌트 하고 뭐 요런 코드 뭐 많이 썼죠. get 컴포넌트 결국엔 요 격자 요 화살표 요 코드 요 개념이 나온 이유가 요 오브젝트 타입의 박싱과 언박싱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요 오브젝트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요 오브젝트는 그렇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라이브러리나 기타 뭐 쭉쭉 들어가서 보시면 이 메서드가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가끔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제너릭이나 기타 다른 문법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